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9시부터 10시까지죠. 수익과 공부를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시간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광무입니다. 자, 이광무 전문가님 오늘이 무슨 네. 날인지 아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죠. 네, 화이트데이입니다. 아, 화이트데이구나. 저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쵸. 네. 중요한 날이지. 안 그러면 쫓겨나지. 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EJ를 한 지가 오늘 딱 한 달 되는 날이에요. 아, 시청자분들도 참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2월 14일부터 네. EJ를 시작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진짜로 다른 프로, 다른 채널 보시는 분들 불쌍한 분들이야. 그동안 저거 한 달 딱 됐는데요. 뭐 저 종목 추천한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뭐 티플렉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오늘도 한 20% 네. 올랐잖아요. 누적이 저희가- 뭐 한 네. 80% 될 거예요 아마.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좀 신경전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 도발이 좀 있었고, 침공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시장은 당연히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좀 투자의 아이디어를 많이 좀 연구를 했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또 이것들이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 저 위에 올라가서 좀 네. 쫓아잡기 힘들 때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아니라 네. 다들 잡기 좋을 때 그럴 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뭐 다른 채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몰라서 못 보는 거지 네. 보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고 친구분들한테 이거 좋다 이거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요즘 같은 시장 사실 모두 다 힘들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좋은 종목들 지금 수익 난 종목들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사실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여기 EJ에서 가장 빨랐지 않았나. 제일 많아. 진짜 가장 제일 빠르고 많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시작해 보시죠. 자,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종목으로는 줌인터넷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줌인터넷, 상한가를 쳤어요. 자, 근데 요거는, 저런 거, 저 인수위원장이 주말 휴일 사이에 결정이 됐죠. 안철수 위원장으로, 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결정이 됐는데, 이분이 또 이 관련해갖고, 뭐, 저 AI나 뭐 이런 부분들, 빅데이터 관련해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뭐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 줌은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이게 데이터라는 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늘어나죠. 뭐 사진을 하나 올리는 거 뭐 그런 것도 다 데이터고 내가 저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걸 검색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데이터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이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포털 사이트에서 컸죠. 근데 그 뭐 야후나 뭐 이런 것들 라이코스 이런 것들 예전에 2000년도 초에 전부 다 퇴출당하면서 좀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자, 포털 사이트 중에 살아있는 뭐 얼마 안 되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줌 인터넷이에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도 마찬가지 뭐 지금 오늘 상한가를 쳐서 한 1,7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자, 예전같이 막 적자가 나고 막 이러면 좀 곤란하겠지만 자, 뭐 그러니까 작년 들어서 좀 실적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좀 좋아졌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쫓아가서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또 움직이다 보면 쉬었다 갔다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니까 뭐 조금 좀 쉬는 구간 그런 구간을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AT세미콘을 한번 봐드릴까요? 자, 점 상한가로 두 개가 같습니다. 근데 요걸 이 첫 상한가 치던 날 이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나중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관심을 갖고 자시고 할 틈도 없었어요. 그 다음날 점으로 상한가를 날아갔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잘 보세요. 뭐 다음번에라도 혹시 이런 현상이 나오면 우연히 뭐 이런 현상이 나오는 종목들을 발견을 하면 그때 좀 관심을 가져 보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28일 날 이때 좀 공시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라는 거 요걸 클릭을 해보면 자, 요런 게 나오죠.
자, 주식회사 AT세미콘 뭐 쭉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주요 주주 뭐 이렇게 탈레온이라는 이 주주가 새로 들어오는 그런 건데요. 그런 공시를 냈는데 5% 이상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 저 공시 의무가 생긴 거죠. 155만 7,931주네요. 자, 요거를 매수를 했어요. 5%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자, 뭐 전혀 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건데 자, 요거를 보고 야,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좀 추측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게 저 보고서를 작성한 날이 2월 28일이고요. 자, 저 2월 24일 날 5%를 넘겼다는 얘기죠. 보고 의무가 발생일이 2월 24일이니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 날 첫 상한가를 쳤는데 이날도 뭐 어떤 별 특별한 공시가 나오진 않았어요. 공시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냥 상한가를 확 쳤단 말이에요. 자, 혹시 저쪽에 계신 분이 150만 주 정도 매수하신 분이 야, 이거 뭐 우연일까요? 우연일까 아닐까? 글쎄 뭐 우연이 아니다라면 뭐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연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그런 15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며칠 안 있다가 이 2,100억 정도를 자금 조달을 한다는 내용이죠. 뭐 저 전환사채 1,000억, 그 다음에 신주식 건물 사채 1,000억, 그 다음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 이렇게 이 자본을 확충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이었는데, 자,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들 만약에 이게 거래가 터지면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쫓아가시면 안 되고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제가 날짜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뭐 저 납입일이 올해 7월 달도 있고 8월 달도 있고 9월 달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도 마찬가지로 납입일이 4월 달인가 그렇더라고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관심 갖지 마시고 나중에 이 뭐 자금 들어올 때쯤 돼 갖고 그때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다른 종목을 하나 진매트릭스라는 종목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요거는 뭐 차세대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을 뭐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뭐 범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 뭐 오미크론에도 되고 그다음 뭐 델타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변이에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요게 뭐 기존 백신 대비해 갖고 2배 이상 면역 유도 효과가 있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있는데요. 자, 뭐 코로나 백신 지금 뭐 저 위드 코로나 혹은 뭐 저 엔데믹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아마 그렇게 큰 뭐 어떤 그런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거, 지속적으로 큰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또 어떤 변이가, 독한 변이가 나와서 그 변이가 뭐 되게 힘들게 만들면 또 뭐 부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어떤 강하게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트레이딩용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상승 종목대에서 많이 이제 추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연속적인 움직임들 나오는 걸 보니까, 이재필 전문가님이 좀 지적해 주신 종목들이, 향후에도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도 이제 상승 종목에서 특징적인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상한가 기록한 종목, 한 종목 좀 보겠습니다. GTG 웰리스라는 종목인데요.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기 때문에 눈에 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좀 탄력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오히려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이런 종목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사실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큰 상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EJ를 하면서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특징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연상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제시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처럼 지금 이 종목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GDG 웰리스 같은 경우는요, 관리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3자 배정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반등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이날이었거든요. 저희가 2월 16일 때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등에 대한 크기가 상승폭이 좋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안 본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위치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30% 올라오기 이전에요. 이전에 똑같이 낙폭과대 되었던 종목들 여러분들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하루 반등하고 난 다음에 거의 보름 이상 하락을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1,000원대에 있었던 주가가 600원까지 빠졌습니다. 반토막이 되고 난 다음에 30% 올라오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내일 다시 한번 또 주가의 변동성, 탄력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종목은 조심하자. 4년 적자 우려의 관리 종목 지정에 동전주의 종목이 아무리 30% 가도 이런 종목 잘못 보시다가 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이런 종목 보지 말자라고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NK 바이오 좀 눈에 보이는데요.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이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임플란트인데 척추 임플란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치아에 임플란트 사용하는 것처럼 척추에 임플란트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이 기업이요. 척추 임플란트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기기로서 수출에 대한 경로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특이한 사업군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 보통은 시장이 어려울 때 의료기기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높은 이 수출 동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해에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산업군들이 코로나 사태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기기 사업부 기업들이 수출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오스테 임플란트에 대한 좀 개별적인 기업의 악재가 있지만은 의료기기 관련된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치의공기, 그다음밖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실적 전환에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종목이 FDA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계약건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승이긴 한데, 이 종목이 좀 탄력을 보이고 다시금 추가적인 이제 미국의 계약건이 연출된다면, 작년에 2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업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 2건이 더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 노출이 된다라면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지만은 앞으로도 좀 추적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요, 의미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는 있죠. 네, 광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광무 종목인데, 급등세를 보였는데, 제가 한번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종목인 것처럼 해서 이제 얘기 드리겠는데, 기업의 사명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광무예요. 이름이 네. 진짜 빛나겠네. 그렇죠. 이름은 상당히 좋은데, 네. 투자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름은 참 좋은데, 아직은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기업이 지금 오늘 이제 크게 움직임이 나와서,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검색기나 투자 상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유도 있습니다. 한 주당 100원의 이 액면가를 500원으로 이제 합병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의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기업이 사명이 바뀌어서 이제 광무라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업명들 사실 한 3차례 정도 바뀌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아주 신뢰를 받았던 종목들은 아닙니다. 워낙에 이제 적자의 기록도 있고 투자 관리 지목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경영에 대한 정상화를 위한 준비도 상당히 기대가 되지만은 이번 달만큼은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만큼은 조금 더 우량하고 조금 더 안전한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달에 이 투자 관리 지정이 될런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은
주의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은 기업명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종 이 종목을 좀 추적해 보면서 기업이 정말로 잘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준다면 제가 자신 있게 또 제 이름과 함께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은 있긴 있겠네요. 지금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3년 연속 이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어요. 네. 일단 물론 거래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지만 요건은 4년 연속 적자면 이 관리 종목에 편입되는 요건은 되거든요. 얼마 전에 4년 연속 적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피해야죠, 일단. 네, 이제 감사 보고서 나와서 확정이 될런지는 좀 봐야겠지만은. 와, 이름이 너무 아깝다. 그렇죠. 예, 이름이 너무 아깝네. 근데 제가 한번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좀 벼르고 있다가 오늘 좀 올라와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게 흑자 전환하면 또 진짜 삐까뻔쩍하게 광나는 수가 생기니까. 그렇죠. 빛이 날 수도 있죠. 예, 나중에 이번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네. 한번 살펴보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회사가 좀 더 광이 나고 좀 제대로 좀 이 폼을 좀 갖추면 제가 또 자신 있게 또 소개해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좋으면 잘 네.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잘 되길 또 염원은 하는데 예, 지금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렇죠. 예, 지금은 일단은 관찰만 하시고 좀 칼바람이 불 수 있는 시기를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관리 종목 퇴출 이런 건 피해야 돼요, 진짜. 네. 그거 정말로. 네. 다음 자, 종목들도 볼까요? 네. 예, 자 그러면 매주온을 한번 봐드릴까요? 자, 요거는 희귀의약품 관련해 갖고 희귀의약품 지정 관련해 갖고 좀 모멘텀들 요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기업인데요. 저 FDA에 승인 신청을 해놓은 게 있는데, 자 그게 올해 이달 말까지 조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었는데요. 자, 요게 유대나필이라는 건데, 요게 지금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실사를 못했답니다. 실사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부분이라도 있으면 좀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예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좀 심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이게 거래량 자체가 되게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 자체가 원래 이게 그렇게 거래가 좀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원래 거래가 이렇게 되는 종목이 아닌데, 기관들 매도죠. 이 기관들 매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매도가 좀 나오고, 그다음 거래도 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미심쩍은 그런 면은 좀 없잖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게 동아소시홀딩스에서 갖고 있었던 그 회사거든요. 근데 요게 기업을 좀 분할을 하면서 그 유대나필이라는 요거를 좀 갖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요게 자이데나 아시죠? 자이데나 아시죠? 그게 우리 동아 쪽에서 만든 발기부전 치료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잘 모르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요게 유대나필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바꿔갖고 FDA에 신청을 한 건데, 얘기가 조금 하기가 조금 민망스러웠거든요.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자신있게. 그거였어요. 이야기하십시오. 자, 근데, 요게 일단 승인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물음표가 찍힌다. 그런 얘기 때문에 조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요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칼날은 손으로 잡으시면 안 되겠죠. 자, 떨어지는 칼날은 언제 잡아야 되느냐? 땅에 꽂혀서 옆으로 흔들거릴 때, 그럴 때 잡으셔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조금 좀 자리를 잡으면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종목 더 봐드릴까요? 자, 이즈미디어라는 종목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즈미디어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조금 좀 뭔가가 조금 좀 불안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올해, 65억 정도 영업이익 적자가 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1년이죠, 작년에. 그 다음에 20년도에도 한 140억 정도 적자가 났고, 그 전에도 적자가 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 지분 분석, 요쪽에도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걸 보고 한숨이 펑 나오던데, 자, 보시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작년, 올해 들어서도요. 자, 이거 뭡니까, 이거? TPA 리테일. 뭐 이쪽에서 장내 매도 6만 주. 뭐 그 다음에 그전에도 12월 달에도 계속해서 작년 12월 달부터요. 2,000주, 27,000주, 21,000주, 33,000주, 76,000주, 11,000주, 6만 주. 계속 팔죠. 이 회사 주요 주주들, 뭐 주식 좀 갖고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조금 플러스가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산 게 아니라 무상신주 받은 거예요. 무상신주 받은 거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3월 2일 날 또 27,000주 매도. 자, 그 다음에 3월 3일 날 또 4만 주 매도. 자, 요런 것들 보고 지금 특히나 지금도 결산 시즌입니다. 전에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있었잖아요. 뭐 저런 것들 조금 안 좋은 뭐 그런 공시 나오기 전에 회사 내부자들 주식 팔고 뭐 그런 부분들 뭐 우리 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좀 3월 달까지 감사 보고서 나오고 난 다음에 소나기 피할 때까지는 극도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회사에서 주식 좀 갖고 있다라는 뭐 내지는 임원이네 뭐 그런 분들이 주식을 판다. 요거는 극도로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좀 갖고 나왔고요. 주가 자체도 지금 신저가를 뚫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당장은 뭐 요런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도 하락 종목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룽투코리아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처럼 좀 크게 급락한 기록은 없었는데, 정상적인 추세도 잘 지켜주었다가, 오늘은 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 룽투코리아라는 곳이 이 열혈강호라는 IP를 획득하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게임 개발 이후에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와서 NFT 블록체인 기술 기대감으로 홍보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 열혈강호 IP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도미너스 게임즈라는 이 곳에서 열혈강호 IP를 직접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이 열혈강호 IP, 그러니까 게임은 사업적으로, 이 IP 공유가 되어 있었지만은,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NFT라든지 아니면 추가의, P2E 게임, 이라든지 이와 같은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좀 지켜보는 이유는요. 만약에 이제 이 룽투코리아와 도미너스 게임즈와의 이 여러 가지 좀 사업 관련해서 IP 분쟁이 조금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은 아마도 룽투코리아가 준비하고 있는 열혈강호 게임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흥행은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기존의 이 게임의 틀을 벗어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P2E 게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좀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룽투코리아에 대한 이 하락, 물론 이제 크게 급락해서 주가 추세가 상당히 불안하긴 하는데 좀 더 이 종목을 추적하면서 도미너스 게임즈와의 여러 가지 사업 IP에 대한 완만한 해결이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좀 이 종목을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때문에 좀 급하게 하락을 했지만은 추적할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종목을 볼 매력은 좀 떨어지겠죠. 물론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에 대해서는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은 직전에 홍보했었던 블록체인 사업이라든지 뭐 P2E 게임으로서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이 내용을 가지고 차트적 위치로 해서 적점이라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추적해보자. 오늘 급락 나왔지만은 추적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네. 좀 없잖아 있겠나요?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네. 중국 기업들 뭐 퇴출 시키는 것들 네. 뭐 이런 예비 명단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뭐 디디 추싱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 많이 빠졌는데요. 네. 자, 이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 주주가 홍콩이잖아요. 네.
룽토코리아, 홍콩 리미티드가 최대 주주이고,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지금 홍콩 시장이 또 네, 지금 불안하죠.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항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ELS 상품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도 좀 말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예, 그렇죠. 지금 좀 홍콩 어렵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홍콩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이게 홍콩 H 지수인데, 네. 자 뭐 여기 박스권에 있다가 7,900포인트가 박스권 하단부였는데 그냥 뚫고 내려가 갖고 지금 거의 뭐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오늘도 7.1%나 빠졌어요. 네,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빠진 경향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에 대한 시장은 상당히 또 전반적인 아시아를 대표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아시아 자금 이 활용에 조금 우리도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좀 별개의 뉴스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최대 주주가 조금 좀 그쪽이라는 게 그것도 조금 걸리긴 하니까 조금 그냥 관찰을 할 필요는 있겠네요. 이거는. 네, 저는 뭐 그 부분이 오히려 사실은 자금에 대한 주주 형태는 사실 뭐 출처의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근데 일단 만약에 해외 시장에 대한 관계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제가 뒷부분에 이제 포커스 EJ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P2E 게임에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P2E 게임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규제가 있다 보니까 해외로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계 펀딩이라든지 외국계 좀 파트너십이 좀 더 강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확인된 뉴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투코리아는 일단은 도미넌스 게임즈와 사업 분쟁을 잘 원만하게 해결하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그 부분하고 또 전에 조금 우리 되게 중국 기업들이 애를 먹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그렇죠. 차이나 그레이트 뭐 이런 것들 뭐 퇴출 막 시켜버리고 네. 막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갖고 맞습니다. 네. 지금 뭐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결산기잖아요 또. 맞아요. 지금 결산기이기 때문에 요것도 뭐 조금 좀 일단 그렇게 일단 뭐 결산기 지날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좀 두고 보는 그런 게 좋겠다 싶은 뭐 그런 생각은 일단 들고요. 냉정하게 적자는 걸러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네. 요것도 적자니까 2021년도에. 그러니까 아니 이광우 전문가 얘기했듯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모멘텀들이 딱 튀게 되면 탄력 있게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수도 있으니까 관심권에선 두 대. 이런 분위기,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뭐 그렇게 조금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뭐 이제는 저 포커스 EJ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커스 EJ에서 먼저 하시죠. 네. 오늘은 좀 AI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AI 그러면 조류독감 그랬었는데 요즘 AI는 인공지능이죠. 자, 이게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전에 조류독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그 윤석열 저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주말에 나온 뉴스가 그 안철수 저 후보, 그러니까 저 통합을 했었죠. 그분을 저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철수 위원장의 공약, 일본 공약이 555 공약, 요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제일 첫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게 뭐냐 하면 5가지 핵심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뭐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온데요. 여기에는 뭐 AI도 들어있고, 뭐 로봇도 들어있고, 뭐 첨단 산업들,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저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부분들도 들어있고요. 수소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 5가지 산업에서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을 5개를 만들어낸다, 우리나라에서. 뭐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뭐 저도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는 뭐 황무지에서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걸 만들어낸 거 보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자, 첫 번째 오는 5가지 핵심 산업. 두 번째 오는 그 산업에서 삼성전자 같은 세계 인류 기업을 5개를 만든다. 그게 두 번째 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G5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인데,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G5라면 뭐 미국하고 뭐 중국이겠네요. 그 다음 일본, 독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제발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말씀, 이 안철수 위원장이 전에, 그러니까 통합하기 전에 공약을 얘기하던 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쭉 살펴본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IT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직접 하시던 분이시다 보니까 현장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뭐, 어떤 얘기들 쭉 하시다가 가장 마지막에 굉장히 좀 뭐, 열을 올려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지금도 저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은 했었죠. 뭐 규제 샌드박스다 뭐다 해가면서 이렇게 규제를 좀 풀어주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좀 했었는데요. 자, 이 안철수 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차원이 틀린 그런 규제 저 혁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데이터가 AI가 제대로 되려면 AI는 여러분들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가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그 뭐 알파고는 60만 건의 바둑 기보를 공부를 해갖고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떴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커제 구단하고 바둑을 뜬 거는 뭐 200만 건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가 없으니까 지네끼리 바둑을 떴대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양질의 데이터. 그런데 이거를 현 정부에서는 정부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양질의 데이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현 정권에서는 개방을 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철수 위원장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개방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책임을 지기 싫어서 개방을 안 한 거다. 그런데 개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인수위원장까지 됐으니까 총대를 매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계속 검찰만 하시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잘한 것도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그냥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밀어주는 스타일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안철수 위원장한테도 힘이 좀 이렇게 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 관련되는 뭐 그런 섹터들, 그런 정책들 이런 걸 잘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링네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링네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가상화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AI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라는 서버에 넣고 그걸로 AI를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링네트 같은 경우도 그 AI하고 관련이 많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오늘 이렇게 좀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전에 이렇게 여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 거, 이거는 전에 안철수 후보가 뭐 한 10% 이렇게 된 적이 있었잖아요. 지지율이. 그때 이렇게 갔었었고, 그 다음에 밀려서 지금 뭐 위쪽으로 올라온 것도 없습니다. 그 전에 작년 봄, 그때 수준 그대로예요.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라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올라온 게 거의 없으니까 실적 부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자, 뭐 요거는 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링네트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오픈베이스 요것도 안철수 관련주로 좀 많이 이렇게 엮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이때 급등한 게 그때 아까 링네트하고 똑같은 이유로 급등을 했었고요. 자, 요거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을 한 그런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AI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체라라는 종목을 AI에서 빼놓으면 서파죠.
자, 이 알테라는 재작년 12월 달에 상장을 해서 작년 12월 달까지는 그쵸, 뭐 좀 올라갈 만하면 뭐 보호해수 물량 나오고 뭐 올해 보호해수가 끝날 만하니까 시장이 워낙 안 좋았었죠. 그랬다가 좀 두들겨 맞고 지금 현재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네이버의 손자 회사입니다. 네이버의 손자 회사예요. 네이버의 자회사가 스노우고 스노우가 이 알테라의 최대 주주니까, 그리고 AI 솔루션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적을 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산불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났었죠. 그 캘리포니아의 산불 감시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 솔루션도 제공을 한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 안철수 후보가 조금 당선이 인수위원장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과학 IT 내용들이 좀 계속 보이는데, 뭐 IT나 뭐 과학 이야기 나오면은 모두 다 안철수 관련된 종목으로 뜰 기세까지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그 중에 하나 AI를 좀 이야기 주셨는데, 탑픽 종목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가요? 자, 탑픽은 아까 네. 잠깐 말씀드렸던 그 링네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링네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극히 기본적인 이유, 그리고 좀 더 그 안철수 후보하고 좀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이 링네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채 안 돼요. 지금 966억 정도가 이 시가총액이 나오는데요. 자, 작년에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게 났습니다. 자, IT 기업이, 그것도 AI하고 관련 있는 그런 기업이 영업이익이 10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된다. 굉장히 싼 종목이죠. 자, 그리고 자, 뭐 요런 부분들은 저 실적 대비해 갖고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 데이터를 개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 통신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될 겁니다. 통신 수요는 급증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 인프라 쪽은 굉장히 좀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링네트의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김미경 교수님 아세요? 네, 안철수. 그렇죠. 네. 자, 안철수 위원장님 그 부인이 김미경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이 링네트에서 이사로 재직한 그런 경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이 많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인맥하고만 이렇게 그 전에 거기서 뭐 재직한 이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유만으로 사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거 외에 실적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잘 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안철수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기보다는 그냥 기업의 내용으로 좀 더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관련도 상당히 좀 많이 있죠.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안철수 종목입니까? 아니면은 기업을 보고 갖고 싶은 겁니까? 기업을 봐야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앞으로 빅데이터라는 영역이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또 6G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한다라면은 빅데이터 내용은 커질 거라고 봅니다. 뭐 가져오신 종목들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IT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이 롱트 코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P2E, 그러니까 최근에 P2E,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많이 소개가 됐었죠. 이 때문에 P2E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장은 P2E라는 사업 자체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규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사실은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게임 공약을 내비쳤는데요. 최근 NC 소프트의 내용들 때문에 좀 불거졌었던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공약을 좀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유저들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뭐랄까 좀 그 무분별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뭐 공약이기 때문에 좀 건전한 게임 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게임 사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규제 압박을 좀 받아올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게임 업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 규제를 노력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이 게임 산업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한 좀 강력한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을 위해서 P2E 이와 같은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게임사들은 앞으로 규제 완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겠지만은 언제쯤 P2E가 풀릴 것이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게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뭔가 획득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금화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규제를 했습니다. 일단 국내 게임 산업 법률을 보시게 되면요, 게임을 통해서 유형, 무형 결과물을 환전을 금지하는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게임 자체를 즐기는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규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때문에 게임사들은 P2E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무한적인 뭐랄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신사업인데 국내에서는 하기 힘들다 보니까 해외 시장 진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아직까지는 막혀 있지만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규제가 좀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이밍 회사들이 P2E 시스템을 가지고 P2E 게임을 해외로 런칭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로 준비하다가도 뭐 국내 규제가 풀린다라면은 게임주들은 훨씬 더 큰 수익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최근에 많이 회자되었었던 위메이드 종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게임사들 중에서 처음으로 미르포라는 이 게임으로 해서 해외 P2E를 출시한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출발이 좀 빨랐고요. 그로 인해서 P2E를 벌어들인 코인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실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때 이제 본래 게임 자체 수입보다는 얻어진 이 P2E 수입으로, 그러니까 코인에 대한 얻어진 블록체인에 대한 수익이 훨씬 더 크게 잡히다 보니까 게임의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렸고요. 하지만 이제 P2E에 대한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해외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도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먼저 이끌었던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심 있는 이 생각에 이제 관심이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 시장 진출 준비하는 P2E 게임들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관련된 종목들 좀 나열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플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여러분들 이 FPS 게임이라고 해서 이 총을 겨루는 그런 이제 게임이 있는데요. 스페셜 포스 이 게임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게임입니다. 이 게임으로 해서 뭐 모바일도 있는데 뭐 PC라든지 모바일로 해서 P2E 사업으로 이제 해외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P2E 시스템을 해외에 출시 준비하고 있는데, 크립토라는 이 코인으로 해서 이 골프 임팩트 게임을 만들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식 출시가 4월달 예고되어 있으니까요. 주가에도 어느 정도 좀 관심사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큰 기업들 보셔야 되는데, 넷마블 기업도 해외 P2E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골든프로스, A3, 스틸 얼라이브라는 이 게임으로 가지고 블록체인이라든지 NFT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P2E 성격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 회사인데요. 컴투스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서머너즈 워와 뭐 거상 M, 뭐 낚시의 신, 뭐 그밖에 뭐 스포츠 게임들이 모두 다 다양하게 P2E 게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해외 이 게임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 기업들, 앞에서 소개드렸던 이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규제가 낮아진다라면은 상당히 기업의 실적 전환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그동안에 게임주들을 바라봤던 하나의 기준이 실적, 신작 게임도 좋지만은 중국에서의 시장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중국 안에서 외자 판호가 열리는지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을 두었었는데 이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P2E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갖춘다라면은 새로운 캐시카우에 대한 부분들이 열리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이런 부분 안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P2E에 대한 키워드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많은데 시간이 그럼 모자라겠네요. 자, 뭐 바로 네. 토픽 종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조금 전까지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모두 다 P2E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는 아무래도 좀 큰 게임의 라인업이 넓은 컴투스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게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자리를 잡은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안정적인 IP 사업이 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확장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P2E 게임에 대한 출시 기대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컴투스 종목을 토픽 종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시간에 EJ의 하이라이트죠. 자, 뭐 EJ 추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처음에 이 EJ를 시작하면서 2월 14일 날 정말로 고르고 골라서 뽑았던 그런 종목이죠. 자, T플렉스가 뭐 오늘 기준으로 해서 84%를 찍었네요. 자, 여러분들 2월 달에 그때보다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험악해졌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도 저렇게 수익이 난 걸 보면 그렇죠.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PJ 메탈입니다. 자, 뭐 요거는 우리 지금 뭐 한물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원자재 관련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저 알루미늄 가격도 그렇고 뭐 구리 가격 뭐 저 대부분의 아연 가격도 그렇고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J 메탈을 갖고 온 이유는 뭐 올해 실적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갖고 왔고요. 자, 이 PJ 메탈은 탈산재를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탈산재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알루미늄은 이 자연계에서는 이 산화 알루미늄, 그러니까 알루미늄하고 산소가 결합된 형태,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루미늄으로 만들려면 탈산재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탈산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뭐 이 탈산재가 상당히 좀 매출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또 한 부분들은 빌렛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근데 이 알루미늄 합금이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뭐 저쪽 이런 빌렛 형태로 만들어갖고 뭐 저 건축 자재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산업용 자재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이 PJ 메탈의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446억 정도, 되게 좀 작은 그런 기업이죠. 근데 실적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반영은 아직 안 됐어요. 2021년도 뭐 여기는 지금 화면은 깜깜하게 나오는데요. 2020년도에는 매출액이 1,281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64억 정도였어요. 하지만 2021년도 지금 빈칸으로 남아있는 이 칸에 채워질 숫자는 매출액이 2,4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이상이 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50억 정도가 됩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약 4배 정도가 급증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 영업이익 한 250억 나는데 주가가 1,400억 정도. 그 정도면 싼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뭐 알루미늄이 지금 가격
이 좀 상당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수입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운 모습들이죠.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뭐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이 생산을 하려고 막 애를 쓸 겁니다. 그 알루미늄을 산소를 떼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래처는 안정된 거래처를 30년째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포스코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 건축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대선 공약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았으니까요. 자, 이런 건자재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늘어난다라고 보면 올해 실적도 훨씬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 알루미늄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길어지게 되면 또 한번 들썩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투기적인 시세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분히 보유하고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매수가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 7,500원 정도, 1차로 7,500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자, 손절가는 5,2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SMCNC입니다. 최근에 이제 SM 그룹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카카오에서 이 지분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구조로 지분을 획득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은, 분명히 뭐, 카카오와 SM의 여러 가지 협업이 상당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이브와 뭐 SM, 뭐 카카오, 새롭게 이제 합병한, 이제 기대가 되면서, 양대 산맥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SMCNC를 가지고 왔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전반적인 지부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거나 혹은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시너지가 나온다라면은 관련된 계열사로서 SMCNC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앞으로 이 사업 제휴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이 다각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이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뉴스 나온다라면은 그룹주들이 모두 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이 엔터테인먼트, 엔터프라이즈 이와 같은 이 관련된 회사들이 또 있다 보니까 글로벌 컨텐츠 경쟁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SMCNC 같은 경우에는요, SM에 대한 주식을 받아오면서 SMCNC도 반사적인 이익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주요 주주 안에 SM 그리고 또 SK텔레콤과 같은 앞으로 컨텐츠 중심의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SMCNC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본래 이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 OTT 사업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컨텐츠에 대한 투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시너지에 상당히 기대되는 관계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요, 일단 시초가 접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진다면은 가격 조였을 때 4,000원 선까지 모아가는 전략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목표 가격은요, 직전에 주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상단에 대한 매물대 5,900원 라인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최근에 올라오면서 지지했었던 4,150원 라인대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숨가쁘게 1시간 동안 달려왔네요. 시간은 정말 빨라요, 방송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EJ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내내 우크라이나 뉴스가 좀 가득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EJ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좀 혜택을 보긴 했습니다. 전문가님 추천주가 모두 다 목표가 도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좀 분발을 해야겠고, 분명히 우크라이나 혜택이 좀 됐죠. 이광무 전문가님은 중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안 된 거고. 그래도 또 분발해야죠. 네. 예.
자,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뭐 이강무 전문가는 이쯤에서 보내드리고 저는 좀 이따 또 투자의 신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